자, 좀 힘들죠? 이제 그 중학교 내용이랑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강의에서도 해왔지만,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 자, 근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면, 나는 잘할 수 있다. 자,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난 자신 없어. 난 과학이 너무 싫어. 난 문과 갈 거야. 그냥 대충 하자. 이러면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이제 작은 단위에서 막 빅뱅에서 아주 작은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소들이 핵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그 원소가 현재 118종까지도 있는데 그 원소들이 뭘 하냐면 화학 결합을 합니다. 글자의 의미를 두시고 화학 결합을 해서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기에서 공부를 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화학 결합의 원리. 자, 화학 결합은 나름대로의 뭐가 있냐면 원리가 있겠죠. 원리, 원칙, 방법이 있을 거야. 그 화학 결합의 원리를 알기 위해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내용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자, 글자 보이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자, 그럼 비활성 기체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어? 주기율표를 배웠잖아, 맞지? 자, 주기율표는 서로 비슷한 원소를 같은 족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쪽에 있냐면 제일 끝에 있는 18쪽 있지? 자, 18쪽인데 18쪽에 뭐 저번에 배웠던 게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가 얼마게요? 원자과 전자가 0. 자, 주기율표 18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0인 원소들. 18쪽에 속하는 원소들. 자, 우리는 이걸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활성 기체 얘가 이 주기율표상에 우리 저번에 외워라 했는 게 수헬 이렇게 있지. 자, 얘가 1쪽이고 얘가 18쪽입니다. 헬륨 밑에 네온이 있고 네온 밑에 아르곤 이렇게 있고 아르곤 밑에 크립톤, 크세논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는 알아야 돼. 헬륨, 네온, 아르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런 것들이 주기율표의 몇 쪽 원소가 된다? 18쪽 원소가 된다. 그래서 그 18쪽 원소의 얘가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쟤들의 제일 중요한 게 전자 배치야. 여기 보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라고 돼 있지. 자, 전자 배치라고 돼 있는데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자, 전자가 8개가 채워집니다. 8개를 채워서 전자 배치를 하는데 자, 물론 단 예외가 있어. 헬륨이라는 아이는 2개만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의 전자를 채웠냐면 8개의 전자를 채웠어.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 이렇게 얘기해.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헬륨은 여기가 제일 바깥쪽 껍질이잖아.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2개. 헬륨만 2개입니다.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고 네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온은 8개. 자, 그 다음에 아르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개입니다. 자, 그리고 크립톤 또한 8개. 근데 이걸 우리는 288
헬륨만 2가 되는데 이 8개의 전자 배치를 이룰 때 헬륨 제외하고 헬륨은 이 상태로도 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8개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떠냐면 전자 배치로 봤을 때 전자 배치로 매우 안정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야.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비활성 기체가 몇 쪽이라 했죠? 몇 쪽? 18쪽. 내가 수업만 하면 걔가 짖는 맞지? 자, 불랑아 짖으면 안 돼. 알겠지? 엄마 수업해. 자, 비활성 기체는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학결합은 불안하니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참여하는 전자인데 얘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얼마이다? 0이다.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비활성 기체는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며 비활성 기체니까 상온에서 기체 상태겠죠. 맞죠? 자, 원자과 전자 수가 얼마이다? 0이다. 이해됐지? 우리 주변에 비활성 기체를 이용하는데 헬륨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마시면 목소리가 변하고, 근데 얘가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워서 광고용 기구, 저 하늘에 띄우는 기구로 사용하고, 자, 네온은 전기를 이렇게 세게 꼽아주면 빛이 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광고판에 많이 사용해. 네온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르곤은 형광등 속에 충전된 기체가 아르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는 얘들은 안정하지 않아. 그래서 비활성을 제외해서는 성 빼고는 안정하지 않습니다. 안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는 거야. 결합을 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일단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자, 누구처럼? 비활성 기체처럼 와 같이 전자 배치를 이루어 뭐 해진다? 얘기해보세요. 뭐 해진다? 라고 해야 돼? 안정해진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이란 뜻입니다. 안정해진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전자 배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수소와 헬륨은 제외했는데, 자, 리튬 볼게요. 리튬에는 제일 바깥쪽 전자가 한 개가 이렇게 있지. 한 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 또한 제일 바깥쪽 전자를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버리잖아? 얘를 전자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처럼 되냐면 얘가 헬륨의 전자 배치랑 같아져. 이해되나요? 헬륨이 전자가 2개였잖아. 맞지? 요 위에 헬륨 봐봐. 헬륨이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죠. 맞죠? 자, 근데 리튬이 전자를 한 개 버려버리면 전자가 배치된 모양이 누구 닮아지냐면 헬륨이 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도 여기 전자를 한 개 버리잖아. 전자를 한 개 버리면 여기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아져. 전자 배치를 보세요. 전자수. 한 개 버리면 얘가 전자가 11개였는데 한 개 버리면 10개가 되죠. 그러면서 네온처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베릴륨은 2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2개를 버리면 똑같이 누구처럼 되냐면 2개짜리 헬륨이랑 비슷해져. 자,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리잖아. 자, 2개를 버리면 10개가 남게 돼. 마그네슘이 12번이거든. 12번이라서 전자가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어. 1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2개를 버리잖아. 그러면 10개가 되면서 누구처럼 되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아집니다.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은 몇 개를 버리냐면 3개를 버려. 자, 3개를 버리면 똑같이 누구처럼 되냐면 네온처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아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리튬, 베릴륨 이런 아이는 뭐를 하냐면, 여기 네모칸 쳐놨죠. 어떻게 된다? 전자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전자 버리는 걸 전자를 잃어서 서라고 표현해. 알겠죠? 잃어서 뭐처럼 되고 싶어 하냐면 18쪽처럼 되고 싶어요. 18쪽. 전자 배치.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친구들 보이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어. 그러면 헬륨처럼 되기에는 전자를 5개나 버려야 돼. 그래서 얘는 그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전자를 한 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래서 전자를 3개 얻어서 옆에 네온 친구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3개나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쉽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1개, 2개만 더 얻으면 옆에 있는 친구 네온처럼 돼. 자, 플루오린은 1개만 더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네온처럼 된다. 잘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인이란 아이는 자, 질소랑 자꾸 나타나는 질소랑 비슷하게 하나, 둘, 3개만 얻어주면 옆에 아르곤 친구처럼 돼. 자, 그 다음에 황은 하나, 그 다음에 2개만 더 얻으면 옆에 있는 아르곤처럼 돼. 그리고 염소는 하나만 더 얻으면 옆에 친구처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18쪽의 전자 배치처럼 되고자 해. 그래서 뭐를 하고자 한다? 안정해지고자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쪽 아이들은 전자를 뭐 하려면 전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전자를 공유합니다. 공유. 알겠죠? 공유해서 몇 쪽처럼 되고자 한다? 18쪽. 18쪽의 이름을 뭐라 한다 했죠? 비활성 기체.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어서 안정해지도록 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가 나옵니다. 화학결합.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결합이 어떤 결합이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자, 이온 결합은 우리 이온은 뭔지 알지? 이온은 크게 중학교 때 배웠어. 어떤 이온이냐면 양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음이온이 있겠죠. 자, 음이온 사이에, 자, 얘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면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하냐면 정전기죠.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해. 인력.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 자, 이거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온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면, 자, 양이온부터 한번 볼게요. 양이온은 일단은 자,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확인할 거야. 자, 금속 원소. 자, 금속 원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자, 즉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양이온.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바깥쪽 전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자, 여기를 또 여기도 있네, 맞지? 자, 여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잃는다라고 얘기해. 자, 이러면 자, 이제부터 마그네슘 원자가 아니라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데, 자, 여기에 전자가 2개 빠져서 우리는 그 빠진 전자만큼 여기에 양이온이, 그러니까 뭐지? 양성자가 12개고 전자가 몇 개야? 전자가 2개 빠져서 원래는 12개였는데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10이고 마이너스는 10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2의 성격을 나타내. 그래서 자, 여기에 몇 플러스라고 표현한다? 2 플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온일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표시를 해요. 자, 대괄호를 하고 이온의 전하량.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원자일 때는 대괄호가 필요 없는데 이온일 때는 대괄호를 써준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음이온은 자, 여기 별표 치세요. 무슨 이온이다? 비금속이야, 비금속. 자, 비금속 원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를 딴 데서 얻어와야 됩니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됐나요? 그래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낫기 때문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있지. 근데 18쪽처럼 되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하나요? 몇 개가 더 필요하죠? 그렇지. 2개가 더 필요하지. 그러면 2개를 얻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2개를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얻어올 겁니다. 여기 전자야. 자, 이래서 그걸 완결판을 옆에다 그리면 자, 산소는 플러스가 8개잖아. 맞지? 전자가 원래는 마이너스 8이었는데 2개를 더 얻어서 마이너스 2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이온이 됐을 때는 전자 2개 얻고요. 전자 2개 얻은 다음에 대괄호를 치고 옆에다가 뭐를 표시해 줘야 되냐면 전하량을 표현해 줘야 돼. 됐죠? 중2 때 나왔을 거야. 자, 여기에서 양이온은 원소 이름 플러스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고 음이온은 원소 이름에 자, 화이온. 자,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원소 이름에 소자가 있으면 끝에 소자가 있으면 소자는 없앤다라고 했어. 그래서 산소 이온이 아니라 산소화 이온 이렇게 썼는데 끄트머리에 소자가 있으면 소자를 없애줘. 자, 그러면 이름이 뭐가 된다? 산화이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이거 언제 나왔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온이고 앙금이고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 맞지?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정전기죠? 인력이 생겨서 형성이 되는 결합. 우리는 이 결합을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해. 됐죠? 자, 한 번 더 이온 결합을 볼게요. 염화 나트륨인데, 자, 나트륨은 금속이야. 자, 금속이라서 얘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를 잃어야 돼.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를 잃습니다. 그래서 빠져.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이 돼. 됐나요? N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대괄호의 전하량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가 되고 옆에 있는 염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내놓은 전자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염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됐냐면 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이때 이온이 돼. 무슨 이온이 되냐면 염화 이온이 되고 대괄호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Cl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Na 플러스.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서 2개가 결합을 해. 그래서 얘 이름은 뒤에서부터 읽어오면 돼. 야, 음이온 먼저 읽고 음이온 읽고 양이온을 읽으면 됩니다. 순서대로 읽는다. 그래서 얘가 음이온이 염화이온이고 양이온이 나트륨 이온인데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고 전하량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읽을 때는 음이온 읽고 양이온을 나중에 읽으면 돼. 그래서 염화 나트륨 이렇게 뒤에서부터 읽어오면 된다. 이해됐죠? 자, 이게 이제 염화 나트륨의 이온 결합 모형인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연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오는 게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결합은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비금속이 알겠죠? 그래서 비금속 기억해야 돼. 금속은 안 됩니다.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뭐를 하냐면 제일 바깥쪽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이에요.
위에랑 다르게 잃고 얻는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잃고 얻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한다는 거야. 너네들이 자 버스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버스를 탈 때 버스비가 얼마지? 버스비 1,000원인가? 자 근데 어떤 친구가 900원이 있었어.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1,100원이 있었어. 자 그래서 친구 A랑 친구 B가 있었어. 그러면 버스비가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B가 A한테 100원을 줘야 되겠지. 그러면 B는 100원을 잃어야 되고 A는 100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자 근데 택시를 타. 자 택시를 타는데 택시에서 얘가 1,800원인 거야. 택시비가. 1,800원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버스는 3사람이 타면 3사람 요금을 다 내야 되지만 택시는 1사람이 타든 2사람이 타든 3사람이 타든 그냥 요금이 다 똑같아. 그지? 그래서 자 A란 친구는 버스 타기엔 부족한 돈이지만 택시 탈 때 A란 친구가 900원 내고 그 다음 B라는 친구가 900원 내면 되겠지. 그러면 1,800원이 되어서 둘 다 택시를 탈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결국은 A도 B한테 빚진 게 아니고 B도 A한테 준 게 아니잖아. 맞지? 서로 900원씩 이렇게 내면 되겠지. 자 그럼 이런 건 뭐라 부르냐? 공유결합. 자 그리고 위에를 이온결합. 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공유전자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유전자쌍은 서로 공유한 전자쌍이에요. 자 전자쌍 그러면 공유결합의 형성인데 자 이제 우리가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고 공유전자쌍을 만들 겁니다. 을 만들어서 뭐처럼 되냐면 똑같이 18쪽 원소처럼 되고 싶어요. 18쪽 원소처럼 되고 싶한다. 그러면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는 살짝 더 복잡할 건데 한번 자세하게 찾아볼게요. 자, 지금 수소 원자 비금속이죠. 비금속. 산소 원자 비금속.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비금속인데 뭔가 잃어줄 게 있으면 그거 지가 이렇게 잃은 놈이 전자 내놓은 걸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얘는 셋 다 비금속이라서 전자를 잃지를 않습니다.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비금속인데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친구. 근데 얻으려고 하는 친구만 있으니까 잃으려고 하는 친구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도 나는 비활성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자 전자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왼쪽 수소 아이 거. 자, 요렇게 색깔 칠게요. 자, 왼쪽 수소 아이 걸 여기에다가 놔두는 거야. 자, 그리고 오른쪽 산소 아이 거는 여기에. 자, 요거 산소 거 알겠지? 산소 거. 자, 산소 거는 여기 있습니다. 없어져. 자, 산소 거는 여기에 요렇게 있어. 그래서 중간에 붙어서, 수소 거도 아닌 산소 거도 아닌 애매하게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공유전자쌍이라 하고 옆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야. 수소가 자 수소의 전자가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산소의 전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뭐 돼 있냐면 공유가 돼 있어. 근데 이렇게 공유돼 있다 보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수소걸 공유하면서 여기 있는 산소의 전자 배치가 8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산소와 공유 결합하면서 전자 배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되는 거야. 여기에도 하나, 둘 해서 몇 개가 된다? 2가 나오죠. 2. 자, 그래서 얘는 헬륨처럼 전자 배치가 되고 헬륨처럼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가 8개가 되면서 바깥쪽에 8개가 되면서 네온처럼 전자 배치가 돼.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안정해지고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안정해진다. 이때 여기 중간에 낑겨 있는 전자쌍 있죠.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라 하고 실제로 물에는 수소랑 산소가 공유되어 있는데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 하면 2쌍 있습니다. 2쌍.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제일 바깥쪽이야.
제일 바깥쪽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산소 쪽에 여기에 제일 바깥쪽에 요렇게 자, 2개씩 묶으세요. 2개씩 묶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인데 얘는 공유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쌍. 됐나요? 자, 비공유 전자쌍. 아주 중요한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내려갈게요. 자, 이제 우리 공유결합의 종류인데, 자, 공유결합의 종류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유전자쌍, 공유돼 있는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원이랑, 자, 여기 원이랑 여기 원 사이에 낑겨져 있는 게 요 전자랑 요 전자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야. 항상 2개의 전자가 모여서 한 쌍이 되는데, 공유전자쌍이 한 쌍인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F는 전자가 원래 바깥쪽에 전자가 7개야. 7개고 얘도 전자가 7개잖아. 그러면 8개가 되기 위해서 서로 몇 개씩 하냐면 8 빼기 7 하면은 1개가 부족하잖아. 얘도 8 빼기 7 하면 1개가 부족해서 1개씩 전자를 뭐 하냐면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요렇게 제일 바깥쪽에 거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으면 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돼. 비공유 전자쌍.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거는 공유 전자쌍이 되는데, 자, 이 F2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고 비공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비공유가 몇 쌍이냐면 6쌍이 돼. 자, 근데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인 결합을 단일 결합.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산소 한번 볼게요.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6개. 원자과 전자는 족을 보면 됩니다. 얘도 6개야. 근데 얘는 8개 빼기 6개 하면 얘는 2개가 필요하죠. 얘도 8개 빼기 6개 하면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2개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 원, 바깥쪽 원.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공유 전자쌍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보이게 되는데 공유 전자쌍이 한 쌍, 2쌍 이렇게 공유가 돼 있다. 맞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이 2개씩 공유하는 결합을 몇 중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결합. 이렇게 얘기해. 요 사이에가 2쌍이 돼야 돼. 그래서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공유가 몇 쌍이냐면 2쌍이고 비공유 한번 살려볼래? 자, 비공유 바깥 조금만 살려야 돼. 2개씩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 둘, 자, 옆으로 갈게요. 셋, 그 다음에 넷. 자, 이렇게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4개. 됐나요? 자, 오른쪽에 이제 삼중 결합을 볼 건데 삼중 결합은 N은 원자과 전자 5개야. 원자과 전자 5개인데 18쪽처럼 되면 8 빼기 5 하면 3이 되겠죠? 얘도 8 빼기 5 하면 얼마 된다? 3. 그럼 얘도 3개 필요하고 얘도 3개 필요해서 3개씩 공유를 할 거야. 3개씩. 필요한 만큼 공유를 할 겁니다. 단 비금속에서.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바깥쪽 원과 요 바깥쪽 원에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을 보니까 한 쌍, 2쌍, 3쌍이 공유되어 있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3쌍이고 이 원 사이에 3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몇 중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3중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유가 3쌍이고 얘도 비공유 한번 해볼까요? 비공유 살리려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도 살릴 수 있어야 돼. 자, 요게 요까지가 한 쌍. 자, 그 다음 여기에도 이렇게 비공유. 자, 요렇게 한 쌍입니다. 그래서 비공유가 몇 쌍이 되냐면 2쌍. 이렇게. 그럼 우리 조금 외워놓을게요. F2는 무슨 결합? 단일 결합. 자, 그 다음에 O2는 이중 결합. 그 다음에 N2는 몇 중 결합이다? 3중 결합이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공유 결합은 전자를 잃고 얻는 게 아니라 어떤 거다? 전자를 내놓아서 공유하는 거다. 했나요? 자, 잠시 정지시켜놓고 개념 쏙쏙 풀어봅시다. 다 풀었죠? 자, 1번. 주기율표 18쪽에 속하는 원소다. 이거는 뭐죠? 비활성 기체입니다. 기체입니다. 기체. 자, 네온과 아르곤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몇 개이다?
8개이다.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1번 답과 똑같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 됐나요? 자, 2번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양이온. 자,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는데 이 사이에서 결합하는 결합. 이 글자만 바꾸면 맞는 말인데 글자 틀렸죠. 맞죠?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 1쪽 원소인 나트륨과 17쪽 원소인 염소는 자, 얘는 Na 플러스가 되고요. 17쪽은 Cl-가 되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맞는 말입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이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18쪽은 전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뭐가 붙었냐면 비활성이라는 말이 붙어. 이해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양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한다. 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 여기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결합을 하여. 그래서 연속적으로는 무한히 결합을 하여 자, 결정을 이룬다. 결정을 이룬다는 얘기는 딱딱한 고체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고체 상태의 결정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에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딱딱한 고체 상태인 결정을 이룬다.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양이온의 양전하의 합과 음이온의 음전하의 합이 서로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의 합과 얘의 합이 같아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중성이 돼야 돼.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양이온이 띠는 전하의 양이온 수 그리고 음이온이 띠는 전하 곱하기 음이온 수의 합이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밑에 가서 연습을 할게요. Na 플러스와 Cl-는 양이온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얘 한 개랑 그 다음에 음이온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고 얘 한 개랑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두 개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근데 가끔씩 보면 자 여기에서 CA는 2 플러스야. 그러면 양이온의 전하가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음이온의 전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랑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의 개수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0이 나오려면 그러면 요 합이랑 요 합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에서 3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에서 3까지. 됐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값이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여기에 2가 들어가면 0이 나오겠죠. 1에서 3까지 숫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쓰면은 얘는 CA 하나에 그 다음에 CL 두 개로 되어 있는데 1을 생략해서 1은 없애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CA, CL2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오면 되는데 이름은 뭐라고 얘기한다? 염화. 뒤에서부터 칼슘. 자,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인데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들이 결합할 때 XY 그대로 써주시고 자 여기에 B를 쓰시고 부호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뭘 쓴다? A를 써주면 돼. 그리고 혹시라도 약분이 되면 가장 간단하게 약분을 해주시면 돼. 됐죠?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AL 3 플러스 자 그 다음에 O 2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어떻게 결합한다? 일단 AL 써. 그리고 O를 쓰고 여기 있는 숫자는 요로 보내주시고 여기 있는 숫자는 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 얘는 3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오면 산화 알루미늄 자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자 Mg 2 플러스 F 마이너스 그러면 일단 MgF를 써.
MgF를 쓰고 여기는 1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쓰시고 여기에다가는 뭐를 쓴다? 2를 씁니다. 알겠죠? 근데 1은 생략해서 안 써줘도 돼. 그래서 결국은 MgF2고 뒤에서부터 읽어오면 플루오린화, 마그네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이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염화나트륨, NaCl. 염화나트륨입니다. 한글로는 일단 안 쓸게. 자, 얘는 소금의 주성분이야. 이름은 염화나트륨이죠. 모르는 사람은 쓰세요. 자, 그 다음에 NaOH인데 OH는 다원자 이온이야. 그래서 OH-라고 해서 수산화 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산화 나트륨. 됐죠? 얘는 비누를 만들 때 쓰고 얘는 강한 염기성 물질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CaCO3인데, 자, CO3는 CO3E-에서 얘는 탄산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탄산이온. 자, 얘들은 지금 어떤 이온이냐면 다원자 이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원자가 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탄산칼슘은 산호, 조개, 달걀, 껍데기. 성분이 된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쓸게요. Mg, OH2. 요거 쓰는 원리 한번 볼까요? Mg가 2+야. 그리고 OH는 마이너스라서, 자, Mg에 OH가 있는데, 자, 여기에 얘한테는 2를 써주고, 얘한테는 1을 써주면 되지. 근데 1은 생략해야 되잖아? 근데 OH가 두 개인데, 이렇게 언뜻 보면, O 하나에 H 두 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해주냐면, 갈로를 해줘야 돼. 그래서 OH가 두 개 있다. 다원자 이온에 이 두 개 이상이 결합되면 한 개일 땐 상관없습니다. 이 한 개일 땐 그냥 상관없는데 두 개 이상 결합되면 관로를 해줘야 된다. 자, 얘는 수산화 마그네슘은 어디에 쓰냐면 제산제에 사용합니다. 제산은 위산을 중화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 CaCl2 위에서 예를 들었죠, 맞죠? 얘는 습기 제거제나 습기를 없애는 습기 제거제나 아니면은 얘는 제설제라고 해서 눈을 녹여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제설제.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하나 더 NaHCO3. 자, 여기에서 HCO3가 하나의 이온이야. 그래서 HCO3-인데 얘는 탄산 수소 이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 읽을 때 탄산 수소 나트륨. 자, 이렇게 읽게 되는데 얘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 빵 만들 때 있잖아. 베이킹 파우더. 안 됩니다. 지금 잠깐. 네, 바쁩니다. 네. 나 방금 중간에 정지시켜놓고 한 줄 알았는데 편집 못합니다. 편집하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이게 중간에 전화를 받는 게 들렸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인데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이거 그냥 자체적으로 기억하세요. 자,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알겠죠?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안 녹는 거를 우리는 예외적인 게 있어. 예외가 앙금이라는 친구야. 알겠죠? 앙금이라는 친구 빼고는 물에 잘 녹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그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으로 나누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물에 녹은 모습을 잠깐만 보여줄게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자, 이온결합 물질인데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이렇게 물 분자에 둘러싸여지게 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이건 되게 크게 그렸지만 실제로 크기는 되게 작겠죠, 맞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는 좀 비교적 단단한 편이야. 단단하지만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가하잖아. 자, 힘을 가하면 결정이 틀어져. 결정이 틀어지면서 뭐가 만나게 되냐면 여기 이런 거 보이죠, 맞죠? 자, 이렇게 같은 전하를 띠는 친구들끼리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띠는 친구들끼리 만나는 그 순간 요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반발력이 생겨. 반발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뭐 된다? 부스러진다. 됐나요? 그래서 결정의 변형인데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 힘을 가하면 같은 전하끼리 만나서 전하끼리 만나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결정이 쉽게 쪼개진다. 됐죠? 자, 이게 결정의 변형이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전도성이야. 자, 전기전도성은 자, 고체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 이 모습이야.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돼 있어. 결합돼 있어서 뭐 되지 못하냐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물에 녹이거나 알겠죠? 자,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액체로 만들거나 물에 녹이는 건 물에 녹이는 거고 아니면 액체로 만들게 되면 이온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걸어주면 자, 여기 있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해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체에서 안 흘러요. 알겠죠? 고체에서 안 흐르고 액체에서는 흐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용액에서도 대부분 흐른다. 전기전도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나요? 자, 이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유결합 물질을 할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원자들이 뭐를 한다 했죠?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는데 단 어떤 원소들이다? 비금속 원소들이다. 됐죠? 자, 공유결합의 물질을 보면 에탄올 얘는 이름을 써줘야 돼. 규칙이 없기 때문에 C 2개의 H 6개의 O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하는데 조금 어려운 학교 가면 외워야 돼. 자, 얘는 소독에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의 원료로도 사용이 돼. 먹을 수 있는 에탄올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4H10. 자, 뷰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은 부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탄가스의 뷰테인. 자, 그래서 휴대용 버너의 연료 부탄가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물질로 설탕이 있는데 집에 설탕 없는 집 없죠, 맞죠? C 몇 개로 되어 있냐면 12개나 이루어져 있어. H22 그 다음에 O11로 되어 있는데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이 됩니다. 조미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은 C 9개, H 8개, O 4개로 되어 있고 의약품에 사용이 된다. 됐죠? 자, 요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인데, 이온결합이랑 살짝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상온에서, 자, 이온결합은 고체 상태야, 고체. 상온에서 얘는 기체나 액체 상태가 됩니다, 액체. 자,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답니다.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잘 녹는 공유결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HCl이나 NH3나 이런 것들 있지. 자, 얘는 물에 잘 녹아. 알겠죠? 그래서 또는 설탕 위에 화학식 써줬죠? 설탕. 얘는 암모니아라는 친구야. 자, 그리고 얘는 염화수소인데 수소, 설탕, 포도당 화학식 없지? C6H12O6. 자,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아. 대부분 잘 안 녹는데 잘 녹는 친구들도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전기 전도성인데 공유결합 물질은 얘들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어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어. 그래서 물에 녹이든 아니면 액체로 만들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이온이나 그런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다. 알겠죠? 물론 예외도 있어. 그래서 공유결합은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놈도 있어. 알겠죠? 전류가 흐르는 놈도 있는데 예를 들어 HCl이나 NH3 같은 아이들 있지. 이런 친구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다. 근데 대부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지구 시스템의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다음 단원에 나올 거야. 자, 규산염 광물은 SiO4-4-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규산이온이라고 해. 자, 규산이온이 어떤 양이온과 만나서 자, 얘를 양이온과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규산이온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돼. 그래서 규산이온이 산소와 공유를 하게 되거나 산소를 공유하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산소와보다는 산소를 이건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규산염 광물은 우리 지각을 이루고 있다. 지각. 됐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O2죠, 맞죠? O2. 얘는 광합성에서 방출되는 기체야. 으로 생성이 되고 생명이 호흡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됐죠? 그리고 대기의 몇 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냐면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 이제 물을 할게요. 물은 H2O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죠. 사람 몸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70%를 차지하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생명체의 다양한 화학 반응이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게 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뭐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됐죠? 또 다른 공유결합 물질. 자,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자, 탄소는 생명체의 호흡으로 생명체가 호흡하면 생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재료로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질소 있죠, 질소 N2인데 자,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질소를 사면 과자를 서비스로 주죠, 맞죠? 그래서 과자 봉다리의 충전재.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됐나요? 자, 잘 외워주셔야 돼. 안 외우고 열심히 외워야 돼.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 이제 개념 속성 문제 잠시 풀어주세요. 다 됐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연속적인 결합으로 결정으로 존재를 합니다. 결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존재한다? 그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존재해. 내가 이거는 옆에다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분자로 존재한다. 소리합니다. 알겠죠?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앞에다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분자라고 하는 말을 빠진 것 같아. 맞지?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인데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을 잘 찾으면 돼. 이거 금속이야.
자, 이거 금속이야. 나머지 다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CaCl2, 그 다음에 NaCl. 자, 이런 것들은 이오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에 물이나 H2O나 C2H6O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됐죠? 자, 5번 문제는 제가 못 따온 것 같아. 자, 5번 문제는, 자, 답만 불러줄게요. OOX입니다. OOX. 됐죠? 사람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번에 47쪽 3번입니다.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 물질이야.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잠깐의 원자의 전자 배치와 화학적 결합이라고 돼 있는데, 자, 리튬은 전자 한 개를 버리고 연습 잘 하세요. 여기에서 전자 한 개가 없어진 상태에서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린 전자를 이 친구가 받아와서, 자, 여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대괄호를 쳐주시고, 얘 이름은 염화리튬이라는 친구야. 염화리튬.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읽어오면 된다. 됐죠? 그러면 마그네슘과 염소의 전자 배치를 보게 되는데, 자, 이거 조금,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되냐면 2개를 잃어야 돼. 근데 염소는 전자 몇 개가 필요하냐면 1개가 필요해. 그래서 Mg 플러스랑 그 다음에 Cl-가 있으면 여기에서 Mg 뭐가 돼야 되냐면 Cl에 이렇게 내려오면 Mg 하나에 Cl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마그네슘 이온을 중간에다 그려주세요. 자, 마그네슘. 자, 여기 원. 그려진. 자, 한 줄. 그 다음 2줄. 이렇게 옮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대괄호를 쳐주세요. 힘들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를 그려줄 건데, 자, 전자는 10개만 그려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 1개, 2개. 그리고 12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고, 2개를 잃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2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대괄호를 일단 먼저 치고 갈게요. 대괄호가 2개나 필요해.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얘는 전자 1개를 얻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원을 3개를 그어야 돼.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자, 옆에 친구도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전자를 표시할 건데, 원래 있는 전자에 1개 더 적어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참 못생겼다. 1개, 2개 그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7 플러스 이렇게 되고, 전자를 1개 더 그려줘야 돼. 얘 기준으로 해서. 얘도 똑같이 17 플러스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교과서에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렇게 그려주면 MgCl2라는 이온결합 물질의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공유결합이다. 자,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은 전자를 뭐 해야 되죠? 공유를 해야 되죠. 자,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에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를 봐봐. 4죠, 4. 그러면 8개가 되기 위해서 8 빼기 4하면 4개를 공유해야 돼. 원자과 전자수가 4인데 이 원자과 전자수를 4개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인데 얘는 헬륨처럼 되기 위해서 얘는 2 빼기 1 해서 1개만 전자 공유를 해주면 돼. 근데 얘는 4개나 필요하고 얘는 1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서 요게 탄소 겁니다. 탄소. 자, 여기에 탄소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수소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수소 거 여기에다. 그러면 요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났죠. 공유결합이 이렇게 일어났죠. 한 쌍.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공유결합이 일어났죠. 여기 한 쌍.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났죠. 여기 한 쌍. 요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났어. 그래서 한 쌍. 그럼 쌤 이거 사중결합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사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이 결합이 4개고요. 4개고 얘 이름은 C 하나에 H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암모니아 한번 볼게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 5개야. 그러면 8에서 5를 빼면은 3이 남겠죠. 그러면 3개를 공유를 해줘야 돼. 공유. 자, 근데 수소는 2에서 1 빼면은 1개만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얘는 1개가 공유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3개가 공유돼야 되니까 이런 수소 친구가 3개가 와줘야 돼. 3개.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질소부터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중간에 뭐가 되냐면 7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안에 있는 2개의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누가 오냐면 수소가 하나. 자, 하나. 한 개 더 그릴게. 둘. 자, 그리고 옮길게요. 셋.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가 3개가 질소랑 공유를 할 건데, 자, 여기에 얘가 질소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수소 거. 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거. 1 플러스. 그 다음 여기 수소 거. 1 플러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되어 있고, 자, 지금 얘가 5개 중에, 원자과 전자수 중에 5개 중에 3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그냥 여기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소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해서 옥텟 규칙이라는 원자과 전자가 8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요. 수소는 하나, 둘, 헬륨처럼 뭐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NH3라는 공유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온결합보다는 공유결합이 살짝 어려운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18쪽처럼 되고 싶다야. 18쪽처럼 되고 싶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복습 잘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안녕!